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실 원천징수가 되죠. 3.3% 정도.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이달 월급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환급 받느냐 더 떼가느냐 요게 또 결정이 될 텐데요. 근로소득세 지난해 12%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떼가다 보니까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참 유리하지만 반대로 그 유리한 게 누군가한테는 유리 지갑으로 되죠. 투명하게 떼어가니까요. 9919님 정답 근로소득세입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소득세 좀 많이 내봤으면 했는데 지금은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하면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상황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김선아님 일은 내가 했는데 월급을 나라랑 나눠 갖는 기분이 가끔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진범님은 17년차 직장인입니다. 취업 후 첫 월급 급여 명세서부터 지금까지 출력해서 모아두고 있는 매월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와, 17년 동안 급여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모으시고, 와, 멋진데요? 그럼 왠지 가계부 관리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돈줄 상담소에 좀 글 좀 보내주시죠. 오진아님 한번 찾으면 알고리즘 때문에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찾아봤다가 저도 관심 갖게 됐습니다라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창호님 당첨돼서 받는 커피 쿠폰은 세금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라고도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을게요. 코스피가 오름폭을 더 키웠네요. 5,750까지 넘어섰습니다. 5,800까지 이제 50포인트 나왔고 이야 이거 뭐 6,000까지는 25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단합니다. 1.3% 오른 5,751까지 코스피가 내달리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0.37%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1,156이고요. 시총 상위 사실 1위부터 5위까지가 쉬어가고 있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가 약보합인데 코스피가 1.3%나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 밑에서 또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7.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5%, 삼성물산 3%, 한화생명 7.4%, 하나금융지주 3% 등등 많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조선 방산주, 특히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이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뭔가 행동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방산주에는 또 이제 상승의 호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양면성이 있죠. 주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도 11%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가 오늘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8.4원, 1,448원대로 1,450원을 좀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탈모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도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설 연휴 이후에 몸무게 좀 늘어나신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요? 또 다이어트 결심을 1월 1일이 아니라 설날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난 산업이 되고 있는데 또 부작용 없이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비만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체감하시기에 비만 관리에 대한 관심 혹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더 많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예, 최근에 들어서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환자분들도 훨씬 많이 느셨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은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받으시려는 분이 좀 적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만은 아까 어쩌면 질병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쩌면 질병이 아니라 확실하게 질병입니다. 확실한 질병입니까? 네네. 비만은 그냥 단순하게 체중 증가라든가 아니면 체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아가서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치매라든가 심장병, 암까지도 치매까지도요? 예,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체 환자 한 15% 정도는 체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최근에는 그런 분들은 비만에서 제외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다른 질병은 없는 분들과 네. 체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을 막 불러오는 분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질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쓰지 말자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또 오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궁금증 많이 생기실 텐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또 KBS 콩으로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제가 질문도 더 대신 또 해드릴게요. 또 교수님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도 무엇이든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범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요즘에 많이들 처방 받으시는데 네. 정상 체중으로 보이는 분들도 막 이거 놔달라고 합니까? 네, 이게 비만 치료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는 기준은 체질량 지수, 키에 비해서 얼만큼 체중이 나갔냐를 보는 건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시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 그 수면 무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간이 아니라요. 지방간 때문에 간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처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 대표적인 게 식사나 운동요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체질량 지수가 25도 안 되시는 분들 살짝 과체중이거나 심지어 정상 체중인 분들도 와서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더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약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한테 고혈압 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혈당이 정상인 사람한테 당뇨약을 쓰지 않죠. 비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생각지 못한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토를 심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설사를 심하게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돼서 이렇게 뭐 병원에 실려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사를 맞으시기도 하고 신장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필요한 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용량으로 또 식사 운동요법과 같이 이렇게 의사의 관리 하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이 되면 진료를 해서 무작정 약만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비만인 분들 관리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어느 병원 가면 잘 안 해주더라. 어느 병원 가면 잘 내주더라.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진료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체질량 지수 25 이하인 분들한테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물도 처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요 식약처에서 12살 이상의 청소년도 비만 치료제 필요하면 이제 맞을 수 있게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 맞아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머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소아 비만은 우리나라 비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만이 느는 속도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줄고 있는데 2도 이상, 3도 이상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늘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많아진 지방세포가 어른이 돼서도 줄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도비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비만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데 단지 이게 또 성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처방을 받고 싶어도 체중이 60kg 미친 사람은 처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철저한 기준이고, 세 번째는 60kg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나이에 사람들을 이렇게 100명 있다 그러면 그 100명에서 앞에 5명에 해당될 정도로 비만한 사람들, 전체 5%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요. 고도 비만. 네. 실제로 그렇게 썼을 때 상당히 외국에서 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소아 비만으로 인한 그 고도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읽히기도 하고요. 혹시나 또 그런 거 걱정하시고 아마 부모님들이 혹시나 비만 치료제 맞았다가 키 안 크면 어떡하나요? 네, 2차 그렇죠. 성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막 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을. 네, 그래서 보통 아무리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12주, 즉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5%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중단을 시킵니다. 예, 중단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계속 쓸 경우에는 혹시라도 제대로 영양 섭취가 떨어져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 입장에서 보면은 비만 치료도 해야 되고 영양도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그 균형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서는 사실은 식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많이 학생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만 감소와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주사 치료제 같은 거는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유전적으로 체중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비만 치료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활용한 그 식욕 억제제 뭐 이렇게도 하던데 네. 지금도 그러면 다른 치료제들이 같이 쓰이고 있나 아니면 완전 대세가 넘어갔어요? 최근에는 이제 GLP-1 유사약물 또는 작용제라고 하는 게 대세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저 비만 치료제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약을 썼을 때 한계가 있었어요. 대략 한 7% 이내의 전체 체중의 7% 이내의 효과를 보였는데 이 GLP-1 작용제가 나오면서 이게 15%, 20%까지도 체중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도 비만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체중이 130kg, 140kg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110kg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최근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사망률도 19% 정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이긴 한데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걸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금기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먹는 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GLP-1 아고니스트 중에 하나인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 보통 뭐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약을 쓴 임상 연구를 살펴봐도 한 3% 정도는 체중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이 늡니다. 3% 정도. 네, 아마 유전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생활 습관에도 잘 지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체중이 오히려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는 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도 다른 약물로. 다른 약물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미래생활사전 시간에도 그렇고 그 GLP-1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을 해봤었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이 GLP-1 이 원리를 좀 쉽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아마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다 네. 아실 겁니다.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저희 포도당을 주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음식을 먹을 때에 나오거든요. 몸에서 그래서 이제 신호가 왔을 신호가 때. 왔을 때 그 신호를 담당하는 게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을 인크레틴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제 인테스틴이란 말이 장이란 뜻인데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인크레틴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LP-1이라는 거고 또 GIP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체중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에서 췌장에게 인슐린을 분비해라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그렇습니다. 그 버튼을 우리가 그럼 주사로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 버튼이 근데 오래 안 가요. 그 버튼이 잘해야지 1 내지 2분밖에 안 갑니다. 1, 2분이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게 어느 기간 나와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더 긴 기간 예를 들어서 24시간 정도로 이렇게 늘린 약물이 이제 리라그루트라이드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라든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터체파타이드라고 하는 약은 예. 요거를 거의 일주일까지 작용 시간을 늘린 겁니다. 서서히 퍼지게. 그렇습니다. 서서히 퍼지고 그다음에 파괴되는 걸 막고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리가 이거 맞아보신 분들 또 주변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식욕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식욕을 조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작용을 해서 입맛을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뇌 뒤쪽에 보면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포만감을 조절해 줍니다. 거기다 조정을 해가지고 포만감을 늘려주는데 그냥 늘려주는 게 아니라 위에다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위에서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위가 그득한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 신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비워져 있는데도 뭐가 있다라는 느낌처럼 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위가 조금만 들어간다고 해도 채워져 있다는 느낌,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뭐가 맛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예. 끝까지 먹고 더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한 입만 먹으면 요 주사를 맞으신 분은 한 입만 먹으면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그러세요. 신기하네요. 이게 왜 동물들도 겨울잠 자기 전에 많이 먹어놔야 되고 원숭이도 막 볼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 원시인도 그랬다면서요. 많이 네. 먹어놔야 됐었는데 그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맛있는 그렇습니다. 거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걸 완전히 거스른 거네요. 이 호르몬으로. 근데 왜 그 걱정도 듭니다. 아까 부작용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입맛 떨어졌다, 밥맛 없다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삶에 낙이 없어지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뭐 대부분 해보시면 경험이시겠지만 아무래도 텐션도 떨어지시고 기운도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됐던 일부 비만약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자살 사고도 일으킨다는 맞아요, 보고가 있어서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예. 초기 연구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GLP-1 계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1월달에 그걸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5147 쓰시는 분은 고당 환자라고 하시네요.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이 처방이 가능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개발이 원래는 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요. 실제로 효과도 혈당 떨어뜨리는 효과도 굉장히 좋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약물의 대상이 되는 분은 비만이시면서 또 혈당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요 GLP-1 계통의 그 체중을 감량시켜 주면서 또 당을 조절해 주는 약이 보험 급여로 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뭐 국내에서 개발한 약입니까? 아니면 해외 거? 네, 해외 거에 해외에 적용이 승인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6131님은 남편이 체중 많이 늘어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과연 이 GLP-1 이 비만 치료제를 맞아도 되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네, 고지혈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시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시는 게 비만 환자들 특징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반대로 잡아줍니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예,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요. 박성춘님이 BMI는 23 정도로 정상인데 배만 나온 경우는 어떤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고민입니다. 남성분들. 예. 예, 바로 이런 분들이 비만약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예, 이거는 예. 비만이 아니고. 네, 이건 절대 비만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배가 나와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시거든요. 그런 거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고 음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금방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위의 살은 안 빠지고 근육도 안 빠지면서 배만 쏙 들어가게 할 수 없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하라라는 걸로. 이게 진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내장 비만은 예. 음식 성분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하는 종류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음식 또 저기 흰쌀밥 같이 몸에 금방 흡수되는 것들이 복부 비만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살찔까봐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기름지지 않은 부위로 해서 고기를 잡수시는 건 오히려 복부 비만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게 뭐 수육이라든가 보쌈 같은 거, 족발 같은 거, 또 회 좋아하시는 분은 회를 드셔도 괜찮고요. 생선구이 같은 거를 드시는 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랐는데 배만 나오신 분들은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7616님이 그 고용량으로 이 GLP-1 이제 비만 치료제 맞다가 중단하면 요요 현상 심하다고 하는데요라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시죠. 네,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연구가 올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그 옥스포드라고 하는 대학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연구팀이 연구를 한 건데요. 체중이 감량된 사람들이 약을 끊었을 때 네. 또는 체중 감량을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을 마쳤을 때 정상 식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살펴봤더니 대개는 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아무리 GLP-1 아고니스트를 주사를 맞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빨리는 1년 이내, 그다음에 늦게는 3.4년 이내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식사하고 운동요법만 하신 분보다 이렇게 약을 쓰신 분이 훨씬 더 빨리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속도가 식사나 운동요법을 하신 분은 한 달에 0.4kg씩 다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GLP-1 아고니스트를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0.8kg, 약 2배 정도 더 빨리 체중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LP-1 비만 치료제를 맞더라도 역시나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은 꾸준히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 비만 치료제 용량을 주사제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까? 처음에 맞을 때는? 그 혹시 그 이대호 선생님께서는 네. 전에 그 권투 선수한테 한 대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 없었겠죠? 그렇겠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기한테 한 대 맞는 거하고 권투 선수한테 한 대 맞는 거하고 다르죠. 갑자기. 예, 갑자기 센 용량을 쓰면 굉장히 강하게 맞으실 수 있고요. 몸이 못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이제 힘들어하시는 거는 갑자기 체중이 확 줄면서 그
제대로 먹지 못하셔서 신장도 망가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낭 같은데 담석 같은 것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을 빨리 빼고 싶어요라고 해도 고용량으로 빨리 맞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살을 빨리 뺐을 때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담낭염이나 췌장염이 요 약물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많이 느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너무 급하게 체중을 빼려고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빼실수록 부작용은 더 많아집니다. 뭐든지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해서 좋을 건 없네요. 아까 그 요요 현상 이야기할 때 0780 쓰시는 분이 글 보내주셨는데 제가 경험자입니다. 처방받고 10kg 빠졌었는데 요요 현상으로 15kg가 찌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엉덩이에 종기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꼭 영양가 있는 거 드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요요 현상이 왔는데도 뭔가 면역력까지 떨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열량이 줄어들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어디선가 에너지를 저희가 왜 또 수입이 줄어들면은 지출이 역시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줄어들게 되는데 첫 번째 줄이는 게 면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면역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모발 같은 경우가 나빠지기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시려 그러면 영양가 있는 걸 제대로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종류 잘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단백질 종류를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면역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잘못 다이어트를 하셔서 근육이 줄어드셔서 그렇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물만 잡수셔도 체중이 느는 그런 체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어서요. 근육이 부족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셨는데 기운은 없고 자꾸 체중은 늘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참 살 빼려다가 면역력 잃고 근육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해서 왜 비만 치료제 맞으면 근육이 많이 빠진다라는 뭐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그거는 운동이라든지 식사 조절이 같이 이제 동반이 안 돼서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는 34kg를 빼셨는데요. 예. 근육은 2kg밖에 안 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오셔서 그렇게 운동을 하셨죠. 더 열심히 했나 보네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네. 근데 또 항상 환자분들 중에 그렇게 의사분이 이제 지도해 주신 대로 잘 따르는 환자분들이 있고 안 따라오고 그냥 약에만 기대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현대인은 생활이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밤에 잠잘 시간도 없으신데 그렇죠.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여유가 있으실 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1년 정도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체중을 빼셨는데 그게 순식간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안 하시는 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네, 있을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또 저희 대개 다이어트가 잘 유지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폭식이거든요. 근데 폭식이 생기는 이유가 어느 때 폭식이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고 계신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폭식이 생기세요. 그게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는 다이어트는 조금 늦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시간이 없고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폭식을 하고 그 때문에 살쪄서 빠르게 살 빼려고 비만 치료제에 또 기대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보다는 또 다시 약에 기대게 되고 그럴수록 또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또 높아지고 돈만 쓰고 면역력이나 근육을 또 잃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이어트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다이어트 전문가, 특히 의사들하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혈액 검사라든가 뭐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다이어트를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 저도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환자분한테 꼭 이제 혈액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매달 한 번씩은 체성분 분석을 해서 이게 실제로 체중이 줄었지만 근육이 준 건지 아니면은 지방이 준 건지를 꼭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식사도 조절해드리고요. 그것도 어차피 이거 비만 치료제 처방받으려면 가정의학과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간 김에 같이 본인의 변화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 있죠. 고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또 이상지질 혈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될 때 그때 그런 걸 관리 받으시면서 비만이시라 그러면 요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253 쓰시는 분이 제 아들도 1년 동안 비만 치료 받아서 127kg에서 얼마까지 빠졌을까요? 75까지 빠졌다고. 와, 거의 52kg를 뺀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운동도 같이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체계적인 관리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 비만에 대해서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고 김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훈련을 진행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부동산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1월보다 21.7% 증가한 6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함께 비만에 대해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아까 요요 현상도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목표에 도달한 그 목표하러 하는 그 체중에 도달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끊어야 되는 건지 근데 끊었다가 또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만 네. 옛날이랑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비만 치료제들이 그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많이 뛰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체중이 많이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없어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언제까지 체중을 빼야 되냐는 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체중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5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러면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유지는 하되 그 한계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빼려고는 하지 말아야 네, 더 돼요. 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체중 빼시는 것보다는 지방을 없애시는 걸 중심으로 관리를 지방을 하셨으면 근육으로 좋겠습니다. 바꾸는. 예, 그래서 비만을 저희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체중이 많이 올라가면 비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비만 전체 체중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기반 만성 질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27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저도 비만입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저를 비만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제가 많은 부분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하면서 근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이는 쪽으로 관리를 바꾸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하라는 얘기가 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예, 따라 예. 부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연구에서도 운동을 하신 분은 운동하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체중 증가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운동. 근데 사실 운동하라는 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더 둔감해집니다. 예, 또 의사 선생님 또 같은 말씀하시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사람들 많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고. 이선화님이 몸이 알고 있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라고. 그 이것도 이제 호르몬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비만의 정의가 달라졌는데요. 예. 옛날에는 많이 먹고 적게 하기 때문에 적게 운동하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만이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신경적인 아까 말씀하신 호르몬적인 그런 쪽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저희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시면 몸이 괴로우시니까 운동을 안 하실 수 없게 되거든요. 그건 왜 맞아요. 그러냐면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 구조가 바뀌는데 적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천천히 뇌를 거기다 적용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호르몬도 다 바뀌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거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배가 나오신 분 말씀하셨는데 네. 잠자는 동안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은 배 쪽에 있는 지방을 팔다리 쪽으로 밀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신다 그러면 네. 비만하게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되게 바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니까 청소년들한테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른에 있어서는 뼈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잠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근육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비만을 막아줍니다. 그러게요. 참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만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생태계를 이제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 GLP-1 이야기 중심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차세대 호르몬 치료제도 이제 등장할 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아밀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아, 이것도 호르몬 이름이에요? 네, 호르몬입니다. 아밀린. 그래서 이 아밀린이 GLP 자체로는 체중 감량해주는 효과가 좋지 않은데, 근데 이 GLP-1이랑 같이 써봤더니 체중을 비만한 분에서 체중을 20% 정도 감량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게 나왔고요. 또 아까 요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요를 막기 위해서 몸에서 열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그래서 그 글루카곤에도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맞으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맞으셔야 되니까 고통스러우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맞으시는 약도 현재 연구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는 이걸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 어릴 적에 만화책에서만 보던 건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포만감이 드는 거. 실제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호르몬을요. 예. 특수한 물질과 같이 해서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효과가 적게는 한 13.3%에서 많게는 16.6%까지 거의 주사제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효과가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1월 달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판매될 예정이고요. 또 이게 이제 위장을 좀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또 구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오포글루프론이라고 하는 또 약물도 개발되고 있는데 저도 이거에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만 꽤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 뭔가 위장을 좀 안정시키는 거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아니 사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비만 치료제 GLP-1 나왔을 때도 세상이 뒤바뀌면서 유럽 기업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고 네.
그랬던 것처럼 이게 또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미 또 미국에서 승인이 됐다 하고 또 판도가 금세 바뀌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아마 향후에 계속 좋은 비만 치료제가 나오실 거니까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뭐 위거비라든가 뭐 마운저라든가 이런 약도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식사하고 운동요법을 잘 하시면서 그걸 잡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약이 나오면 그때 쓰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체질량 지수가 높지 않은 정상인 분들이 이 약물을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100kg가 넘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네. 뭐 어저께 오신 분들 134kg 환자셨는데 그런 분들이 약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세요. 예? 예. 어렵다고 처방해 주시면은 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주사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꼭 냉장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사 놓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든가 네네네. 또 장기적으로 주사 맞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주사 맞기 싫어지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예 바늘 때문에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향후에 이제 경구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데 체중이 정상인 분들 또는 체중이 살짝 높고 하병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너무 이 약물을 많이 쓰시는 거는 정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른 좋은 비만 약물도 많습니다. 현재 있는 비만 약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체중 감량과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제 환자 중에서는 단순하게 식사하고 운동요법만 하셔서 20kg, 30kg 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걸 먼저 좀 해보시도록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범택 교수님께서 바로 약을 처방해 주는 것보다 식사, 운동만 먼저 지도해 주셔서 살을 빼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약물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셨는데요. 저한테 2주에 한 번씩 와서 치료 받으시고 34kg를 빼셨어요. 네. 그건 또 그 환자분의 의지. 또 그렇습니다. 대단했네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거나. 저는 잔소리는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싫었고요. 네네네. 되게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안 오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네. 안 저 오십니다. 교수님 깐깐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또 깐깐하고 엄한 선생님을 만나야 그래도 하게 됩니다. 5663님 생로병사의 비밀 정주행으로 다 봤는데 항상 마무리에는 운동이 꼭 언급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식사 조절, 운동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연한 게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운동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한꺼번에 운동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운동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남는 시간 그 시간에 잠깐만 운동하시는 것도 체중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더 중요한 거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운동 같은 것들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 가벼운 아령 같은 거 두시고 운동을 하신다든가 또 아무것도 없으셔도 그냥 의자만 있어도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만 하셔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되시고요. 정 운동을 못 하시겠다 그러시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발목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가벼운 거를 0.5kg든가 1kg짜리를 하시고 걸어 다니시면 그것 자체가 또 운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건 사실은 핑계인 거고 헬스장이 멀다라는 것도 핑계고 왜 그 헬스장이 지하 1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그 GLP-1 이 비만 치료제 비용이 한 달에 한 30에서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진짜 치료 필요한 그 고도비만 환자들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지원은 좀 어떻게 돼요? 네, 사실 고도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체중 감량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건 몇 년 전에 저희가 비만 수술,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최근에 보험이 됐습니다. 보험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정말 체중 감량이 필요한 뭐 체중이 140kg, 150kg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좀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도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저희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또 실비보험에 적용이 되나요?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또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비만학회에서도 대한비만학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을 보험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혈당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LP-1 작용제가 그 혈당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우선 효과가 적으세요. 혈당은 잘 떨어지시는데 체중은 좀 덜 빠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약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비만 전 단계인 분들 저희가 공복 혈당이 높으시다거나 아니면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비만으로 갈 확률이 95%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예,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분들 비만 전 단계에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혈압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고도 비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약물 치료를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좀 빨리 간 것 같죠? 예, 연휴가 있어서 내일은 빠질 수 없는 시간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토요일입니다.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은 생애 주기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기업의 생로병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가 쓴 기업 생애 주기라는 책을 같이 또 읽어보시죠. KBS 1라디오 그리고 1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